한스 바이오메드는 아시아 최초 피부이식 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인공유방 보형물을 비롯한 메디컬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최첨단 바이오 기업입니다. 2002년 준공된 대전연구소는 인체조직, 의료기기, 의약품 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상용화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신사옥을 준공해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과 최신식 GMP 시설을 갖추고 유전자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연구 또한 큰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스파마, 한스케어, 에이템즈, BNS메드 등 각 전문 분야 관계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의료기기는 물론 첨단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초인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스그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넘어 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스 바이오메드는 생각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지금부터 한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충남대학교 강찬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뇨발의 치료와 예방입니다. 강의 이후에는 라이브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창 하단의 질문 코너에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차입니다. 저는 주로 병원에서 발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뇨발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의뢰받은 강의가 당뇨발의 치료와 예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간에 이제 순수하게 슬라이드 강의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동영상 강의도 조금 있어요. 근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동영상 강의를 이제 틀으니까 하울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소리가 좀 울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시청해 주시는 선생님들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발의 예방과 치료고요. 당뇨족, 당뇨발 같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당뇨가 오래 있는 분들,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 되시면 이렇게 당뇨의 발에 이제 궤양이 이렇게 좀 관리 안 하면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 당뇨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한 16% 정도는 당뇨발 때문에 입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혈액순환 부전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즉 감각이라던가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인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런 궤양이 생기는 거가 더 많아요. 발가락 끝에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대부분 이제 혈관 부전이고 발바닥이랑 아니면 뒤꿈치나 그런 데 이제 궤양이 생기면 주로 이제 감각저, 즉 당뇨병성 신경병증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혈관성 궤양을 먼저 보시면 이것처럼 피가 안 가니까 마르고 거기에다가 염증이 감염이 되면 염증이 타고 올라와서 죽고 그러는 것이 이제 혈관성 궤양인데요. 말초동맥이 경화가 되고 그럼 당연히 혈류가 감소되고 피부가 위축되면서 궤양과 괴사가 진행이 돼요. 이런 경우는 아파요. 거기를 톡톡 치거나 건들면 아픕니다. 그러다가 감염까지 되면 더 아프죠. 그리고 발이 자꾸 차갑다 그래요. 이런 게 이제 혈관성 궤양이고요. 신경병성 궤양은 이제 당뇨가 오래되면 콩팥에서는 콩팥변증, 눈에서는 망막변증이 생기듯이 말초신경에서는 말초신경병증이 생겨요. 그러면 운동감각, 운동신경, 감각신경, 그리고 혈관이나 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침범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감각이라든가 우리 몸의 보호기전인데 이게 기능을 소실하니까 바늘에 찔려도
안 아프고 물집이 생겨도 안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겨도 처음에는 좀 간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호 감각 소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운동신경도 아주 이제 미세한 운동신경도 이제 마비 증상처럼 오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발가락이 꼬부라져요. 그러면서 굳어요. 그러면 신발을 신으면 이 굳은 데에 감각은 마비됐지. 혈관도 좀 덜 가지. 근데 계속 자극이 되지. 그럼 그 부분에 궤양이라든가 물집 생기는 게 좀 쉬워지는 거죠. 또 자율신경계도 이제 서서히 손상이 되면 혈관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조절이라든가 손바닥, 발바닥, 우리 몸에 땀을 이렇게 나게 하는, 조절하는 그런 감각들이 이제 조절들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는 거예요, 발바닥까지. 그러면은 그런데 건조하게 되면 이제 크랙, 금 같은 게 가죠. 피부가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땀이 차고 그다음에 감염이 되고 궤양이 되면 이제 덜 아프니까 또 보호 감각도 떨어지고 혈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감염이 되고 괴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신경병성 궤양은 뼈의 돌출 부위라든가 최정 부하 부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혈관성 궤양에서는 발이 차고 많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신경병성 궤양에서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하다, 남의 같다, 둔하다, 뭐 그런 정도. 물론 이제 화닥하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궤양하고 감염하고는 다른데 이걸 구분은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궤양이에요. 피부가 벗겨지고 피부가 아닌 신체 내부 조직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피부가 벗겨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름이 나오는 건 감염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면 여기에 세균, 진균, 세균, 바이러스 등이 침입을 해서 급성 만성 염증, 감염 염증을 하면은 그게 감염인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국수염증 증후, 그러니까 발적이라든가 온감, 경결, 통증, 압박 이런 것들이 2개 이상 됐거나 열, 한기, 백혈구 증가, 염증 수치 증가 이런 것이 생기거나 이렇게 고름이 나오거나 그러면 감염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틀립니다. 궤양하고 감염은. 상행 감염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힘줄이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여기에 감염이 생기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름이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 즉 우리가 기차 터널을 생각하면 돼요. 긴 기차 자체가 힘줄이라고 하면 기차가 지나가는 터널이 있잖아요. 그 터널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기차 끄트머리에 감염이 생겼네? 그런데 그 기차가 머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터널을 타고 올라서 상행감염이라고 해요. 그게 쭉 올라가면 종아리까지 올라가고 그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무릎, 허벅지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좀 심각하죠. 그럴 때는 급하게 이 고름을 씻어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진단은 혈관 상태를 먼저 진단하는 게 중요한 건데 혈관 CT라든가 혈관 초음파, 혈관 조영술, 이제 여기 혈관 CT고요. 혈관 조영술 이런 것들로 이제 혈뇨 상태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정상인보다 뭐 60% 이하냐 아니면 40% 이하냐 어떤 분들 30% 이하냐 이러에 따라서 살겠구나 좀 어렵겠는데 이런 걸 판단하기도 하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혈관을 좀 뚫어줘야겠구나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죠. 마치 심근경색이 있을 때 협심증이 있을 때 그때 심장에다가 스텐트 이렇게 박아서 혈관을 확장시키잖아요. 그런 이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혈관 이식술이라는 것도 해요. 조금 더 큰 수술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혈류를 개선해야 감염이든 뭐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신경장애는 이런 핀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이 소리급수로 띵 딱 돼서 뭐 진동이 느껴지세요?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많이 떨어지죠. 일반인보다. 이런 이제 걸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장애 진단은 되게 이제 좀 늦게 발생을 해요. 감각신경보다.
근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자율신경장애도 이것도 일반 감각신경병증과 같이 초기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감각신경병증이 먼저 발생하고 자율신경계병증도 비슷하게 발생한 다음에 운동신경장애는 조금 늦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초기부터. 이랬고요. 치료는 가장 중요한 건 궤양이 있는데 이게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감염이 있으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고, 그리고 궤양의 크기, 작냐 크냐, 그리고 혈액순환, 앞서 말씀드렸죠. 피가 그래도 잘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궤양 부위의 압력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료의 원칙은 어쨌든 감염이 조절돼야 돼요. 감염이 된 거를 그냥 감염이 없는 단순 궤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치료 목표입니다. 그래서 죽은 조직은 죽은 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건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염이 조절될 때까지 매주 또는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제거를 합니다. 죽은 조직. 다시 말씀드리는데, 죽어가는 조직은 살릴 수가 있지만 죽은 조직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건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변원 절제술을 통한 감염을 조절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변원 절제술에서 안에 있는 피부 이하의 살과 뼈와 힘줄과 그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냥 마른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분 드레싱을 해야, 습하게 해야 거기가 말라붙지 않고 살아날 유가 조직이 쌓이고 또 감염을 좀 더 빨아들이고 그럴 환경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생제 투여를 하는 거죠. 다만 당뇨병성 족부궤양에서 신부 감염이나 고름이 막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항생제 치료가 주가 아니에요. 이런 철저한 변원 절제술과 혈액 개선이 주입니다. 그래서 상상치료를 이렇게 해서 감염을 단순 궤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피부 이식을 할 거냐, 피판을 할 거냐, 정 안 되면 절단을 할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염증이나 상처 있으면 빨간 약 바르잖아요. 빨간 약, 우리 베타딘, 포타딘 뭐 이런 걸 바르는데, 이거는 사실은 노출되어 있는 궤양에 창상 치료를 줘야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잘 사용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철저한 변원 절제술 후에 감염이 제거된 후에는 이 이제 베타딘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고 생리식염수로 열심히 씻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비눗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그런 다음에 소독하고, 마지막에도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한 다음에 소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는 전 접촉 석고분대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로 보존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은 피부 문제라든가 연부조직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당뇨적인 환자분들은 좀 뼈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샤코시의 관절병증이에요.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께서 족부 족관절에 골절이 있는 경우, 이 골절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향후 사코시 관절병증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꼭 인지하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더 무너집니다. 계속. 뼈가 바스러지죠. 이거는 의사의 잘못이나 어떤 환자의 뭐 잘못된 케어가 아니라 이 병 자체가 그래요. 샤코시 관절병증이. 이런 이제 뼈나 관절에 대한 질환이 예측할 수 없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히 당뇨 쪽뿐만 아니라 이런 뼈와 관련된, 관절과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이 많이 망가졌죠. 이것도 샤코시 관절병증이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러졌었어요. 부러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다
망가지고 치료가 안 되고 발목이 앞으로 빠지고 그랬어요. 이것도 샤코시 관절병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유압수를 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막 덜렁덜렁하는 발이 안 되게끔 좀 강직은 있지만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샤코시 관절병증 있는 분들이 이런 유압수를 해도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수술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쭉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이제 증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전 당뇨 진단받은 분인데 외상 없이 열을 동반한 통증 및 악통, 악취 이걸로 이제 이틀 전에 내원한 환자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거는 혈관성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계속 짓눌렸음에도 신발에 짓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물집이 잡히고 그래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생활하신 거예요. 거기에 땀 차고 오염된 상태에서 감염이 된 거죠. 그렇죠? 부어 있죠. 붓고 열나고 후끈거리고 통증이 생기면은 감염인 거죠. 그러면 죽은 거를 살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계속 변연 절제를 해야 감염을 없애는 거죠. 여기는 퉁퉁 부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주위에는 이제 붓는 게 없죠. 이거는 이제 깨끗한 궤양이죠. 감염, 궤양.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꼬매고 아물게 하고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이렇게 낫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분은 그래도 혈행이 유지되니까 빨갛잖아요. 피가 어느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가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53세 남자분인데 2개월 전부터 좁은 신발 신고 난 후에 4, 5 족저에 감염을 동반한 괴사 했어요.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죽었죠. 여기는 죽었고 여기도 요만큼이 부어있네요. 여기도 부어있고 여기도 부어있죠. 왜?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 감염된 게 힘줄이 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힘줄을 따라서 감염이 된 게 균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까 상행 감염 말씀드렸죠. 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 자, 원칙대로 합니다. 감염이죠. 첫 번째. 죽은 건 살릴 수 없죠. 죽은 건 다 제거해서 감염을 조절하는 거예요. 뭘로? 단순 궤양으로. 그럴까요? 그래서 제거를 합니다. 국소 마취해서 이거는 뭐 전신 마취는 할 필요는 없고 제거해요. 죽은 거 제거하고 한 번에 안 되면 또 해요. 반복적으로 또 해. 그러니까 색깔이 빨가진 게 이제 감염은 조금 없는 거죠. 피부는 많이 죽었죠. 자, 또 실은 3주간의 하루 2회 수분 소독 상태에서 1개월이 경과됐어요. 좀 안타깝죠. 오랫동안 이제 소독할 때마다 이분은 본인의 발을 봐야 돼요. 안타까워요. 그러고 나서 음압 치료 같이 병행해서 이제 처음 수술하고 해서 40일이 경과했어요. 그다음에 2달 경과했고요. 서서히 봉합한 다음에 이 비키니 라인에서 피부를 떼서 이렇게 피부 이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71세 남자 환자네요. 4주 전에 나무에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힌 후 피부가 벗겨지면서 치료를 하셨으나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셨어요. 이렇게. 하지만 매일 수분 소독, 이거는 감염은 아니에요. 궤양이죠. 이제 물을 줬어요. 매일. 그러니까 수분 드레싱이죠. 이게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에 차요. 이거는 그나마 혈행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피부가 쪼그라들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후딱 피부 이식하고 치료를 끝낼 거냐. 그래서 피부 이식하고 치료를 끝냈다. 이래도 1달 반 걸려요. 그렇죠? 다 낫는데. 그 다음에 53세 남자 환자분인데 3일 전에 경운기에 우측 발목을 끼운 후 탈장갑 손상이 발생했대요. 이렇게 오셨어요. 탈장갑 손상까지는 아니죠. 그죠? 끼인 거죠. 근데 당뇨도 이분도 이제 오래 있으셨어요. 죽은 거 제거하고 이렇게 노출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음압 치료하면서 이렇게 살을 채우는 거죠. 감염은 아니고 단순 궤양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작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피부 좀 떼가지고 이식을 할 거냐, 그렇게 해서 피부 이식을 하신 분이에요.
63세 여자분인데 당뇨가 좀 오래됐고 3일 전부터 열을 동반한 우측 족부 통증으로 모셨어요. 이렇게 죽었죠. 그래서 변연절제술을 합니다. 여기 좀 여기 다 죽어요. 발바닥도 이제 발바닥에도 고름이 있어서 짠 거죠. 그러면 서서히 죽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소독하고 그리고 변연절제술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조금 꼬매고 한 다음에 깨끗하게 베드가 이 정도면 피부 이식해도 이제 되겠구나 할 때 국소 마취한 다음에 피부 이식을 해서 치료를 한 경우에요. 이렇게도 있습니다. 61세 남자 환자분인데 2개월 전에 마사지기로 발 안마하다가 병번이 발생했대요. 좀 이해는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여기 딱 봐도 이제 이거는 궤양이냐 감염이냐 조금은 이제 구분이 되시죠. 이거는 감염이에요. 그죠? 감염.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나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쬐을 때 여기에서도 응가 냄새가 났던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쫙 쬐고서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단해야 되니까. 그러고서나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제 환자와 의사의 노력이죠. 그런 다음에 다 제거를 하고 감염을 단순 궤양으로 바꿔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꼬매다가 모자란 부위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피부 이식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한 증례입니다. 다음 보실게요. 63세 남자 환자분인데 유리에 발바닥 찔린 후 일반 진료 몇 년 지속하다가 오셨어요.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4년인가 5년인가 이렇게 그냥 단순 소독하면서 사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감염이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속됐던 거예요. 이거를 음압 치료하면서 수분 드레싱하고 항생제 적절히 쓰고 하면 이 감염이 이렇게 단순 궤양으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서서히 꼬매고 그런 다음에 이런 단순 궤양이 되고 최대한 좁힌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피부 이식을 딱 해서 이렇게 치료한 그런 증례입니다. 다음은 56세 남자분인데요. 좌측 족부 통증 및 부종이 있어서 올리브 오일과 숟가루로 바르면서 이제 민간요법을 했는데 약화가 돼서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 이렇게 죽은 거죠. 에스카가 딱지가 생긴 거예요. 제거를 하면 이미 이제 안에 말라붙어 가지고 거는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러죠. 제가 이거 치료했을 때는 이런 이제 그 진피 대체제라든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됐어요. 이렇게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음압 치료해서 힘줄은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살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발가락 기능은 사실은 이제 없고 그냥 딱 붙어 있는 거 안 움직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한 환자고요. 50세 남자 환자 우측 족부 괴상 및 하태부 통증이 오래됐어요.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냥 사신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면 절단하고 했는데도 또 죽죠. 또 죽어요. 이거는 이제 이스케믹이죠. 좀 허혈성이죠. 혈류 개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혈류도 개선하고 계속 수분 드레싱 해서 이렇게 좀 상태를 호전시킨 거죠. 여기랑 보면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그래도 피가 좀 가는 것 같죠. 이렇게 하루 이틀 소독하고 결국 사랑과 정성인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엄지발가락도 감염이 돼서 만성 고수점처럼 해서 엄지발가락도 희생을 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피부는 어떻게든 내비로 두고 뼈만 제거를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한 다음에 꼬맨 거죠. 플랩처럼 이렇게 꼬매요. 만년필처럼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서서히 꼬매고 하면 추가로 어떤 피부 이식 같은 게 없이 남아있는 피부를 돌려서 덮어서 마치 피판 이식을 한 것처럼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68세 여자 환자분이에요. 6주 전부터 우측 족관절 외측 통증 및 냄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쭉 받다가 5일 전부터 악화돼서 오셨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이게 죽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겉에만 이렇게
딱지가 진 거였었어요. 그 어떻게? 여기까지 고름이 차 있는데 여러 군데 잽니다. 째서 뒤꿈치에도 이렇게 있었죠. 째서 이게 감염이죠. 딱 봐도 이제는 감염을 이제 단순 궤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때는 항생제도 필요하죠. 그러다가 소독하고 항생제 치료하고 이렇게 됐죠. 또 추가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봉합할 수 있는 데는 서서히 봉합하고 모자라면 피부 이식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아까 이게 이제 죽었던 게 아니라 안에는 그래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피부만 다 제거를 하고 살리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물었어요. 발가락 5번째 발가락도 살리고 이것도 이제 다 피부를 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재료라든가 아니면 혈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반복적인 말씀인데 감염을 단순 궤양으로 바꾸고 혈류를 개선하고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저기를 수분수 드레싱과 반복적인 변연 조제술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피부를 봉합하고 필요하면 피부 이식을 하고 피판 이식을 하고 그런 겁니다. 63세 여자 환자분이네요. 5년 전부터 좌측 제1족지에 상처가 있어서 개인 병원에서 소독을 했는데 3일 전부터 통증 부종 발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5년 된 거네요. 5년. 이렇게 여기에 이게 5년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 MRI 찍었는데 종아리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괴사성 근막염, 봉화지염, 감염성, 당뇨병성 궤양 그랬어요. 그래서 쭉 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고름도 나고 그 힘줄이라든가 그 일부분이 죽어 있고 엄지는 반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하고 쭉 이게 여기서도 쭉 상행감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5일 전에 악화된 거죠. 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계속 소독을 합니다. 피부가 이게 저기 괴사성 근막염 같은 경우는 피부가 쫙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수술을 안 하면 사망률이 한 40-50% 정도 돼요. 그래서 수술이 늦으면은 무릎에서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꽤 높고. 그래서 이제 피부가 쫙 죽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치료를 해야죠. 살려야 되니까. 그러고 이래서 감염을 조절해서 단순 궤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단순 궤양을 만들고, 피부 이식을 할 수 있는 패드를 만든 거죠. 음압 치료가 됐든 이런 건 수분 드레싱이 됐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피부 이식을 합니다. 꽤 크죠. 이것도 다 허벅지에서 할 수가 있어요. 북소마취하고 허벅지에서 이렇게 떼서 소독을 합니다.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 이식을 하고 여기도 이제 잘 낚고 했던 치료를 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치료를 했던 환자분이죠. 그래서 피부가 많이 죽었는데 이때 수술을 안 했으면 오히려 이제 괴사성 근막염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또 볼까요? 이게 발등에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진피 대체제 같은 게. 그래서 결손이 크면 세워라 채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진피 제제가 이제 있어서 그 밑에다 이걸 넣고 피부 이식을 해서 좀 더 빨리 그리고 볼륨감을 있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죽은 거죠. 죽은 거를 움푹 파서 제거를 하면 쑥 들어갑니다. 절단을 하고. 근데 수술을 할 때, 이게 이제 피부 이식하고 5일째인데, 수술한 사진이 없더라고요. 5일째인데, 요 밑에다가 이제 진피 대체제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하면 약간의 이제 말랑감이 나은 다음에 이제 생기죠. 좀 부드럽게.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령인데 족부에 궤양이 있어. 그러면 허혈성이나 신경병증에 의한 당뇨병인가? 당뇨병성 족부 궤양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만한 당연히 그런 환자가 있는데 79세 여자 환자분이에요. 우측 제5족지 통증성 궤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고수염 진단 하에 이게 개방성 절단수로 항생제 치료하면서 꼬맨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죠. 이게 꼬맸어요. 근데 계속 벌어진다, 또 꼬매고, 계속 벌어져, 또 꼬매고, 그러셨대요. 이게 오래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다시 벌어져. 이거면 마진을 딱 보면, 이거 이상한데? 이런 거죠. 일단은 추가적으로 다 절제를 하고 조직 검사를 했어요. 요 부위죠. 요 부위 조직 검사를 했는데, 상피세포 암이 나왔죠. 그러니까 궤양이 오래되면 뭐 3년이냐 5년이냐 보통 5년 이상 만성 궤양이 되면 그 조직 검사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 피부가 이제 변성이 되면서 상피세포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절단을 추가적으로 여기저기 뭐 펜이 다 검사를 한 다음에 절단술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무섭죠, 그죠? 무섭습니다. 이런 일을 안 생기게 예방하려고 하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뭐냐면 당뇨병이 안 생기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려면 식생활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되고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 당뇨병이 생겼으면 당 조절을 잘 해야 되고 혈압이 있으면 혈압 조절 잘하면 되고 담배 태우시면 끊으시면 되고 어렵죠. 어려운데 노력을 하면 예방할 수가 있어요. 노력이 필요하죠. 특히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철저한 혈당 및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이미 있으신 분들. 그리고 철저한 고지혈증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당뇨병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체중 조절은 당뇨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중요하죠. 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혈당 조절하는 거 중요하고 식생활 개선하는 거 중요합니다. 쉽지 않네요. 이게 쉬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쉽네.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를 원하시고 앞에 그런 중내와 같은 일들을 내가 피하고 싶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당뇨가 오래됐어. 5년 이상, 뭐 10년 이상 되는데 발에 물집이 잡혔네, 상처가 생겼네. 그러면 바로 진료 보셔야 해요. 그리고 혈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금연 필수입니다. 특히 이제 치료받는 중에도 치료 잘 받다가 담배 태우시면 이게 담배는 그때그때마다 바로 혈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고 당뇨발의 조짐이라든가 당뇨발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절대 금연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 뒤에 말씀드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은 뒤꿈치에 삐판 이식수라고 30년 되신 분이에요. 30년 되신 분인데 잘 관리를 하셨죠. 그래서 잘 쓰고 계세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환자분이 꾸준히 잘 관리하셔서 되게 힘든 부위예요. 30년을 뒤꿈치를 이렇게 쓰신다는 건 삐판 이식은. 근데 이번 잘 쓰셨습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본인의. 당뇨, 발가락, 물집, 궤양, 괴사 환자분들에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15분 정도 드리는데요.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 현장에서는 하울링이 없는데 아마 방송을 통해서는 하울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15분 정도 그냥 증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한 발로 1억 번, 2억 번, 많으면 3억 번 이렇게 걸어서 이제 잘 쓰십니다. 쓰시는데 문제는 당뇨예요. 당뇨. 제일 첫 번째가 당뇨, 두 번째가 혈압과 폐쇄성 동맥 경화증 이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발에 상처가 생긴 허혈성 질환, 당뇨성 질환이 있다. 절대로 끼고 감싸면 안 되고, 그리고 절단을 했던 안 했던 2시간마다 내 발하고 발가락이 잘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상처가 생겼다. 빨리 병원 가서 관리를 받으시는데 감싸면 안 되고, 그리고 담배, 무조건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요. 술도 끊으면 좋지만 어쨌든 뭐 금주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이라고 할까요?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동영상을 옛날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기타 그 자세한 다른 사항들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동영상이 발가락에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잘 안 낫거나 그러시는 분들, 그리고 당뇨발이 생길까봐 고민되시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생기지 않도록, 그런 궤양이 생기지 않고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세요. 이분은 이제 신발이나 아니면 겨울에 이제 전기장판, 그리고 이제 뭐 그냥 화상, 그런 것일 수 있죠. 잘 안 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전형적으로 발가락 끝에 이 발가락으로 가는 혈류가 저하가 되는데, 새끼발가락이 신발에서 계속 눌리다 보면 당뇨가 오르신 분들은 감각이 좀 떨어져요. 감각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것도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여기가 물집이 잡혀도 잘 몰라요. 안 아프니까. 감염이 되기 전에는 안 아파요. 그래서 그러다가 서서히 죽는 거 하다가 이렇게 죽어서 오십니다. 이거는 죽은 거는 살릴 수는 없어요. 죽어가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어도 이미 죽은 거는 내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나빠지기 전에 이제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증례를 볼까요? 예. 이분도 비슷하죠? 여기도 이제 아마 신발에 눌려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일반인들이 신발에 눌려서 물집 잡히거나 여기에 모래라도 하나 껴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아파하죠. 근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동반된 이런 혈관병증인 분들은 통증을 초창기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으면 뭐 말라 비틀어지면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땀이 차고 샤워를 하면서 물이 들어가고 균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감염이 뻘끗스름하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다른 증례를 볼까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만 죽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드라이 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똑 잘라내면 돼요. 근데 멀리서 가만히 보세요. 요만큼 빨갛죠, 이렇게. 요 부위에서 이제 샤워하시고 땀 차고 뭐 그러면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럼 빨갛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신경길을 따라서, 그리고 힘줄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발등뿐만 아니라 발바닥으로도 올라가요. 이런 증례고요. 이 사이에, 근데 이제 발가락이 이런 데는 생긴 거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 사이에 이런 궤양이 생기면 이게 이제 아무는데 좀 오래 가요. 땀도 잘 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증례도 있습니다. 발가락이 아니라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증례도 있고, 여기는 발가락 사이에 얘한테 눌려가지고 아예 궤양이 된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뼈도 썩습니다. 만성 골수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게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볼까요? 예, 끝에만 이렇게 죽었어요. 끝에만. 근데 이제 다리로 가는 혈류가 안 좋을 때 다리 혈관을 개선시키는 시술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해서 이 혈관을 뚫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의 혈류가 유지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혈행 개선제 쓰면서 관리 잘하면 지가 알아서 똑 떨어져 나가서 지가 알아서 재생도 하고, 그래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혈류가 안 좋으면 계속 죽습니다. 이때 이 사이사이에 꺼즈 끼고 압박분대 둘둘둘둘 감고 그러면 얘도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증례가 있고, 이분은 발가락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제 조금씩 절단을 하셨어요. 근데 튀어나온 곳에 이렇게 신발에 눌려서 궤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단을 해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런 끝에서 짓눌려서 절단이 생기는 것도 결국은 감각이 떨어지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당뇨병성 말초
혈관 병증이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물집이고 상처였을 거예요. 근데 통증이 없네. 근데 피도 잘 안 가네. 그러니까 안 아프네. 그러니까는 조금 관심을 덜 가지고서 지내시다가 이렇게 하나씩 발가락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환자분이죠. 예. 이분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당뇨가 있으시잖아요. 당뇨병이 오래되시면은 발톱에 발톱 무접이 생겨서 발톱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발톱 소지라는 거 동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특별한 발톱깎이가 있어야 돼요. 좀 발톱깎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 아마 동영상으로 하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얘가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있다가 양말 신고 신발 신으면은 어쨌든 발이 이렇게 딱 붙잖아요. 발톱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발톱이 우짜란 것이 자꾸 자극해서 눌리는 거 이렇게. 그러면 죽기 시작을 합니다. 죽기 시작을 하고, 여기도 눌리다 보니까 죽기 시작을 하고, 발바닥에서 보니까 여기도 죽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 또 이거 상처 소독하고 안 보이게 한다 하고 사이에 꺼지 끼고 그 다음에 둘둘둘 감아매면 얘도 다 죽는 거죠. 엄지발가락만 죽었어요. 이분은 전형적인 어쨌든 당뇨병성 말초 혈관병증인 겁니다. 하나만 뚝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다만 혈류 개선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말미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금연하셔야 돼요. 평생 금연하면은 제일 좋은데, 이 당뇨 때문에 괴사가 돼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금연하셔야 됩니다. 제일 안 좋아요. 치료에 반하는 행위일 뿐더러 본인 스스로 치료가 안 되게끔 방해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연은 꼭 하셔야 되고, 이런 증례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같은 분입니다. 자, 조금 더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가리거나 소독한다고 사이에 꺼지 끼고 압박붕대로 돌돌돌돌돌 감으면 얘도 다 죽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네, 같은 환자고요. 이거는 이제는 딱 눈에 띄시죠?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죽고 왜 됐을까? 이제 설명도 안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환자건 보호자분이건 요양병원에서 걸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건 이런 사실들이 발가락의 허혈을 사이에 뭔가를 끼고 감았을 때 혈류가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이런 사실을 보편적으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육용으로, 당뇨병이신 분들 교육용으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건데, 하여튼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 같은 환자분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이분은 여기 발톱 무좀 있죠? 그럼 여기도 나중에 신발 신고 계속 일하시고 그러면 여기에도 궤양이 생겨요. 이렇게. 자, 다른 분입니다. 네 번째 발가락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수술대에 올라가야 돼요. 수술대에 올라가서 절단을 합니다. 근데 당뇨병선 특히 발가락, 이 발가락이 혈류가 제일 안 가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죽은데 잘라내고서나 봉합을 해서 잘 아물면은 문제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혈류가 너무 안 좋으신 분, 어떤 분들은 혈류를 개선하려고 시술을 하려고 해도 안 뚫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뚫어도 이게 발가락 전체가 먹고 살만한 혈류가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절단을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막 올라가고, 막 어떨 때는 무릎 아래까지도 절단하고 그러는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죽은 조직은 이제 절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분은 그래도 이제 운이 좋으신 거죠. 발가락 하나 절단하셨어요. 그리고
발가락도 색깔도 괜찮아요. 혈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개선도 잘 하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혈류도 개선하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가락 하나로 하나의 희생으로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운이 좋으시면 이렇게 이걸로도 끝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감염이 있던 분 몇 번이고 감염 조절하고 발가락 하나씩 희생하면서 간신히 엄지발가락만 살려놨어요. 엄지발가락은 하나만 살려놓는 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고 또 뭐 기능은 잘 하긴 합니다. 근데 다른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은 하나만 남아 있잖아요. 그럼 더 귀찮게 되고 나중에 그 부위는 꼭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한두 개 남아 있다. 그거는 그냥 절단하는 게 나아요. 보시면 자, 이분은 좀 길게 발가락을 다 자르고서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도 이 부분으로 걸으실 수가 있어요. 이분도 이제 이렇게만 해도 끝난 게 운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혈류가 안 좋으면 이제 발가락만 없애는 게 아니라 발등에서 이제 절단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색깔을 보면 이 정도까지는 혈류는 괜찮으세요. 오히려 이 전에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은 혈류가 조금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끝낼 수 있어요. 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절단되신 분들이라든가 어쨌든 당뇨 족지가 당뇨성 궤양이라든가 이렇게 절단하신 분들은 절대로 2시간 이상 연속 걸으면 안 되고요. 2시간마다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어디 물집 잡힌 데 없나 이런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집이 조금이라도 잡혔거나 빨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발로 일하시면 안 돼요. 땀 찬데 물 찬데 일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스톱 하셔야 됩니다. 1시간이건 2시간이고 환기시키고 그러면서 감압시키고 신발 벗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해도 그래도 발 뒤꿈치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랑 앞꿈치 일부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전에 그분이죠. 예, 발 뒤꿈치랑 그 옆꿈치랑 앞꿈치 일부랑 해서 걸으실 수가 있어요. 의지도끼 앞에 이제 가짜 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춰서 끼면 태 안 납니다. 별로. 근데 이거보다 이제 악화가 되면 무릎 아래에서 경골 절단술이라고 해서 무릎 아래에서 이제 절단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되더라도요. 의지를 끼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본인이 이렇게 잘 연습하잖아요. 걷는데 태가 안 나요. 걷는데 태가 안 나요. 다만 이제 의지를 벗고 집에 계실 때 이제 많이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허벅지에서 절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단을 하게 돼요. 어떻게 관리가 잘 안 되면. 그거는 지병이라는 게 당뇨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제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혈성 당뇨 질환 그리고 신경병성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사시는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상처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담배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발이나 발가락이나 이런 데 절단하는데 불그스름해진다? 꼭 2시간마다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그스름해지거나 물집이 잡히거나 그럼 더 스톱. 그냥 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람 좀 쐬이고 호호 불어주기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런 관리 철저하고 발가락 사이에 뭐 낀다? 감는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왜냐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드립니다. 절대로 감지 마시고 사이에 여기에만 살짝 뭐 껴서 얘랑 얘 공간이 맞닿지 않게만 살짝만 벌어지게 한 다음에 절대로 감싸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드려요. 여기도 이제 눈치 채졌죠? 어디가 안 좋으시니까 사이사이에 끼고 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일찍 발견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감수하면 안 됩니다. 담배 태우시면 안 됩니다. 혈행 개선제 꼭 드시고 압박분대로 감싸지 마시고 이 사이사이에 뭐 끼워 넣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같은 환자분이고요. 네, 이제 증례로 좀 봤는데요. 좀 그래도 좀 간단한 증례였습니다. 앞에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준 증례보다 주로 발가락 위주로.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제가 발가락 사이에 뭔가를 끼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 모르세요. 환자도 보호자도 요양원에 있는 간병인 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을 아마 따로 지금 그걸 포함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조금 시간이 한 9분 정도 되는 거,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허락이 되면 될까요? 시간이? 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강찬입니다. 오늘은 당뇨 발가락 괴사에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께서 괴사된 부위, 상처난 부위를 관리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지병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병은 당뇨하고 혈압입니다. 당뇨가 조절되지 않고 오래되거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오래되면 다리로 가는 혈관이 이제 많이 막히게 돼요. 혈관이 막히고 특히 당뇨는 다른 기전으로 인해서 재생이 조금 덜 되는 게 있는데, 상처가 어쨌든 혈행이 덜 가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상처가 나면 잘 안 아물어요. 그럼 이제 괴사가 됩니다. 그래서 괴사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혈압 조절, 당뇨 조절을 잘 해야 되겠고, 그리고 상처가 조금이라도 안 생기게 관리를 잘 해야겠으며, 또 상처가 났을 때 그게 악화가 되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심지어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상처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주 작은 그 사소한 관리 미숙으로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래로 오신 분이 계세요. 이 위에 이제 압박붕대로 둘둘둘 감으셨죠. 당뇨발입니다. 끝에가 이제 조금 상처가 생기고 죽으니까 이 사이에 땀 차지 말라고 이제 꺼즈나 이런 흡수성 상처 소독 제제를 껴 넣은 다음에 압박을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이제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우리가 피가 네 군데가 가요. 보시면 여기로 한 군데, 여기로 한 군데, 여기로 한 군데, 여기로 한 군데 이렇게 가요. 네 군데가. 근데 일반인들은 저렇게 수술한 발 이렇게 사이에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꺼지 끼고 감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루가 이틀이건.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이에 끼고, 특히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사이에 끼고 압박붕대를 감아버리면, 우리가 사이에 뭘 이렇게 껴놓은 다음에 압박붕대로 지그시 감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혈류들이 다 눌립니다. 다 눌려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그렇지 않아도 발로 가는 혈행이 부족해서 상처가 안 났는데 이 자체를 악화시킵니다. 한번 볼까요? 쭉 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낀 거죠. 이런 걸로 끼기도 하고요. 꺼즈를 껴넣기도 해요. 이거는 일반 정상적인 분들은 좋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당뇨랑
고혈압 같은 거, 폐쇄성 동맥경화증이 오래돼서 발가락으로 피가 안 가는 분들은 이러면 안 돼요. 볼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끼인데 오히려 이제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다 이런 사이에 껴서 이렇게 낀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주의, 환기, 경고, 그런 의미로 이제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다 이렇게, 이거는 눌려서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또 다른 분이에요. 이렇게 사이에 끼고 이런 압박, 이제 탄력붕대죠. 압박붕대를 감고 오셨어요. 여기 어디에 이제 상처가 생겨서 안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끼고 압박붕대를 감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놓고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가 안 갑니다. 그러고 나서 벗겨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르신이세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 보호자분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계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이에 끼고 아주 천천히 감죠. 천천히. 그런데 이렇게 허혈, 피가 안 가는 게 매우 심한 분들은 이 살짝만 감아놔도, 우리가 여기 피부를 살짝 이렇게 살짝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야 뭐 2시간 잡고 있든 3시간 잡고 있든 상관없는데, 이게 피가 안 가는 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감고 2시간, 4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살짝 잡고 있으면 여기에 물집 잡히고 궤양 생겨요. 근데 그런 게 잘 모르시는 거죠. 앞만 살짝 감아도 혈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발가락에 허혈성 괴사, 궤양이 이미 진행되신 분들은 매우 민감해요. 그래서 봤는데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오신 거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여기가 문제가 돼서 사이에 끼고 감으신 거죠. 여기 이제 손등들도 이렇게 막 보이고 그러네요. 감으셨는데 열에 오셔서 빼보니까 예, 사이 죽고 이 사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셨던 거예요.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안 오시죠. 그래서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잘 안 벌어져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이렇게 쫙 벌려놓은 다음에 철심 박아 가지고 다 나을 때까지 철심 박아 이렇게 벌려놓기도 해요. 그런 수술도 있어요. 근데 사이에다 먹이고 오물이면 안 된다. 담배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 기간, 상처가 아무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술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환자입니다. 자, 이분도 이제 요거 어느 정도 눈치 채셨죠. 문제는 이거겠는데, 이제 사이사이에 끼면서 감싸니까 이런 데 이렇게 서서 이런 게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오셨죠. 죽어서 오셨습니다. 애기발 또 한 번이네. 좀 컸네요. 그죠? 이 팔이 이게 이제 40대 중후반 건강한 발입니다. 제 발이에요. 비교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아기 때부터 쭉 제 신체를 지탱해 준 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한 발로 1억 번, 2억 번, 많으면 3억 번 이렇게 걸어서 이제 잘 쓰시는데 문제는 당뇨예요. 당뇨. 제일 첫 번째가 당뇨, 두 번째가 혈압과 폐쇄성 동맥경화증 이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발에 상처가 생긴 허혈성 질환, 당뇨성 질환이 있다. 절대로 끼고 감싸면 안 되고, 그리고 절단을 했던 안 했던 2시간마다 내 발하고 발가락이 잘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상처가 생겼다. 그럼 빨리 병원 가서 관리를 받으시는데 감싸면 안 되고, 그리고 담배, 무조건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요. 술도 끊으면 좋지만 어쨌든 뭐 금주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이라고 할까요?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동영상을 옛날에 하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발가락에 교양이 한두 개 있을 때 사이에 끼고 감싸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요. 이분은 이제 발톱 무좀 있는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짧은 동영상을 볼게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발톱 무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발톱이 되게 두꺼워지거든요.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휘어요. 그럼 양말 신을 때, 신발 신을 때 걸려요. 그러다가 걸려갖고 발톱이 탁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그 뭐지 절삭기나 아니면은 그 정연 관리용 가위로 자를 수도 없고, 잘못하면 또 피부 다치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가락이 죽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초대형 발톱깎이를 치면 가격이 뭐 몇천 원에서 뭐 만 얼마 있는데, 저는 그때 10개 하나당 5,000원씩 주고 산 것 같아요. 10개를. 그래서 암만 두꺼운 발톱 무좀도 다 안전하게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오래돼서 발톱 무좀 두껍게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당뇨와 관계없이 발톱 무좀 두껍게 있으신 분들은 집에 이거 한두 개씩 구매해 놓으셔서, 무슨 뭐 간접 광고 그런 거 아니고요. 어디 회사 건지도 모르고 제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막 검색을 해봐서 몇 년 전부터 아예 병동이나 외래에 사놓고서나 환자분들한테 외래에서 설명드리는 그런 겁니다. 근데 본인이 깎으면 안 돼요. 왜냐면 눈이 다 침침하시기 때문에 발톱 깎다가 옆에 있는 살을 찝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굵은 백선, 그러니까 무좀, 발톱 무좀이 있는 분들 깎을 때도 보호자분이 깎으셔야 돼요. 본인이 하면 다치십니다. 당뇨가 오래되셨는데. 자, 이분은 2021년에 왼쪽을 절단하고 1년 후에 부득이한 그런 관리가 좀 안 돼서 오른쪽으로 절단을 하고, 그로부터 4개월 있다 이제 동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1개월 있다가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4개월 있다가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 이런 분입니다. 예방과 치료가 늦어지면 이렇게 의지를 채고 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저쪽으로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그 끝까지. 저기 의자 환자분 앉아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양쪽을 무릎 아래 절단했어도 이렇게 의지를 치고 걸을 수는 있어요. 일단 지팡이 빼고도 적응이 하면 지팡이 빼고도 이제 걷기는 합니다. 다만 많이 불편하시죠. 신었다 끼었다 신었다 끼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거 10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신발 신으시고 양말 꼭 신으시고요. 2시간마다 내 발가락이 잘 있나, 물집 잡히지 않았나 이런 거 관찰 잘 하시고요. 작은 상처나 물집이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상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당뇨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가락 하나하나부터 발목까지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식사하실 때 관절 운동을 하세요. 우두둑 우두둑 쪼물딱 쪼물딱. 그리고 굳은 살 발톱 제거 시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당뇨 10년 이상 되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눈이 침침하십니다. 발톱 절대 혼자 깎으시면 안 돼요. 보호자분이 깎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발이 너무 건조하도 안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또는 아침이나 자기 전에 샤워하시고 보습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조하지 않게,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셔야지 갈라지는 걸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너무 습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장화 신고 일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민간요법 치료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사랑 꼭 상담하시고, 목욕탕에 들어갈 때 손등으로 먼저 목욕탕의 온도를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조금 더 뜨거운 물,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물을 발 먼저 담궜을 때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오래되시면 감각이 떨어져서. 근데 손등으로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당뇨가 암만 오래돼도 발에 문제되지 당뇨 손은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손으로 체크해서 괜찮다 하면 그때 발을 담그고 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발은 항상 전기장판 밖에 있거나 아니면 전기장판 위에다가 이불을 이만큼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기장판에 의한 화상을 입어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물집 잡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강연을 해주신 강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창 하단의 질문 코너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추후 교수님께서 답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도 있고 증례도 많이 이제 설명은 드렸는데 모든 강의가 그래요. 끝나고 나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나름은 준비는 했는데 어째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환자분들 진료하시고 그리고 가족 중에 환자분들 케어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스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www.hansfaculty.com에서 2주간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스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